네, 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심리 상담 제 33페이지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보면 제목이 천간, 가로 열고 일간이죠. 일간으로 보는 성격과 심리.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간입니다. 일간이 뭐냐? 바로 자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주 그 발달 과정에 보면 예전에는 당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주. 요즘도 당사주로 쓰는 사람 좀 있지요. 그런데 사실 당사주는 당나라 때부터 유행한 그 사주인데 주역에서 나온 음양오행, 그걸 갑자 을축 육식갑자를 어디다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사주에 적용시켰잖아요. 생, 연, 월, 일시. 그런데 그때 사주 해석을 할 때, 그때는 태어난 지, 일지를 매우 연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태어난 연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띠를 보고 나는 뭐 무슨 띠다, 띠띠다, 난 토끼띠다. 그래가지고 띠가 토끼가 뭐 이 3월에 태어나면 풀이 많아서 물빛이 많다. 닭은 가을철 되고 나면 곡식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태어난 연을 중심으로 해서 연의 그 띠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유출을 하고 상담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평이라는 사람이 중국 그 송나라 때 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만 보니까 좀 모든 사람들이 띠가 같은 띠라면 띠가 한두 명도 아닌데 그것이 운명이 똑같이 간다는 게 좀 아무리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일이 가장 중요하구나. 태어난 그 일간을 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간과 지지, 즉 일간은 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천간과 지지 사이에 어떤 어, 그 차이가 있느냐면 천간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천간은 하늘의 마음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어, 다섯 가지 기운, 목화토금수. 정확하게 나오면은 그것을 음양으로 나온다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열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태어난 날짜들이 왜 그러면 감목하고 화하고 토하고 그 성질이 다르냐? 그것은 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제 관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 하는 화성을 쳐다보고 화성의 특징을 보고 사람의 마음이 화일에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그때 기운을 받았을 것이다. 화성의 기운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면 화일에 태어나면 그다음에 수일에 태어나면 수성의 에, 그 특징을 받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각각 별들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성이 예를 들어서 수성이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고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절을 놓는 거죠. 마치 당나라 당사주 때 연지띠가 어, 예를 들어서 돼지띠가 매월달 태어나면 어떻고 띠가 매월달 태어나면 어떻고 하는 그런 방식을 그걸로 자 목성이라는 사람이 목성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때 일간을 목으로 보는 거죠. 목성. 그 목성이 봄철에 태어나면 목기가 더 많으니까 어떻다. 그래서 태어나면 어떻다. 이렇게 성격을 많이 이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그 발달사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간목에서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식, 임기까지 천간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그 나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학자들이 또 해석을 합니다. 자, 안목이 맨 처음이니까 1등이다. 맨 처음에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뭐 어른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붙여간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은 일간에 있을 때 가로 속에 자신만의 뚜렷한 성향을 나타낸다. 자신만의 뚜렷한 성향을 나타낸다. 그래서요. 초년에 부모와 사이가 좋았다면 그렇죠. 그런데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향들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뚜렷한 성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초년에 부모와 사이가 좋았다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말 든다면 세상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심리가 많이 일어난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과거에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어떠셨습니까?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신경정적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릴 때 그 사람이 겪었던 일이 뭔지를 터놓고 유도를 해서 한번 상담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와 분리된 적이 있거나 떨어진 거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부정적 심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거나 또 뭐 이별했다거나 부모가 이별했다거나 할 때 그것이 이 사람 상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그 시기에 어릴 때 시기에 좋은지 나쁜지 그 시기에 그분이 운사주가 대운이 또 세운이 어떻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사실과 같으면 그 사주가 상당한 해석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간목을 보겠습니다. 간목. 간목은 우리 경금에 간목을 경금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 편재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대장, 즉 가벌병정에서 자꾸 먼저 나오잖아요. 대장 기질도 있고 아버지 기질도 있고 가부장적인 기질도 있는데 한편으로 그 성질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물상으로 보면은 대들보와 같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위로 쭉쭉쭉 하늘로 쭉쭉쭉쭉 떠서 나아가는 건 진취적인 그런 게 있고 봄철에 나무는 목은 새 생명이 시작하잖아요. 시작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이 대장적인 기질을 볼 때에는 관리를 잘하고 상대를 관리를 잘하고 사람 관리를 잘하고 물건 관리를 잘하고 이런 관리를 잘하고 또 태어난 계절로 봤을 때에는 매우 생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쭉 나간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목은 또 한편으로는 인이 예지신을 할 때 인의 예지신을 할 때 인은 목을 부드러운 목을 보통 우리가 인이라고 착할 인자 인을 쓰고 화는 예의를 많이 뜻합니다. 악이 운인 사람이 예의가 뭐 바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목화 토는 믿음이다. 신자 믿을 신자다 이렇게 해서 신을 쓰고 금은 의리다 의리에 죽고 산다 그런 민들 뭐
뭐 심지어는 뭐 그냥 경찰 뭐 깡패들도 이 어리다십니다. 자, 그리고 수는 지혜, 그렇죠? 지혜를 뜻합니다. 그걸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또 그걸 봅니다. 자, 간목은 그래도 인이 있기 때문에 착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 성질이 부드럽고 그래서 가로 속에 예의 바르고 대인 관계가 무난하다. 그렇죠? 대인 관계가 간목은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진취적, 간목의 성질은 진취적입니다. 진취적이고 대장 기질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하다. 역시 인자한 게 나오죠. 인자. 이, 어, 인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인을 가로속에 배려하는 하고 타인을 인정한다. 대인관계 좋다는 뜻이죠. 대인관계 좋으려면 타인을 배려해야 되고 또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아, 뭐 욱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어,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목은 상대방을 잘 설득시킨다. 이것은 긍정적인 심리입니다. 사주의 긍정적이다 말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사주가 간목이 목과 함께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심리가 납니다. 그 발달에 대해서 봤죠. 음, 일지나 월지를 포함해서 사주에 그와 같은 목이 한 2개 정도 네. 점수로서는 한 30분, 30점 정도 될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 심리는 이것이 너무 많아요. 안목이 너무 많아서 뭐 60점 정도 못 된다든지 예. 숫자 개수로는 뭐 4개, 5개 이상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떠느냐? 첫째, 본래 부정적인 그 글자가 일반과 같은 글자가 많으면 비견급지가 많죠. 비견급지가 많으면 원래 기본적으로 비견급지가 많은 성질은 자기의 고집, 주체성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걸 봅니다. 자, 1번. 가로 속에 자기 생각 관철하려고 가로 속에 고집한다.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고집한다. 고집이 세단 말이죠. 두 번째, 능력보다 뭐에 그 사람 실제 능력보다 인간의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고 하는 일이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인정하다 손해를 본다. 또 사람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적당하면 뭐가 좋아요? 대인관계 좋잖아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있다. 이거는 목이 너무 많으면은 서로 부딪혀 가지고 원래 한 어느 정도 발달돼서 말도 잘하고 자기 의견 주장을 잘할 텐데 너무 많으면 밀집돼 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속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상담할 때 참 왕왕 우리 경험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상이 많으면 말을 잘한다. 사교가 좋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주를 봤더니 식상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초보 상담가 하기를 본인은 참으로 말을 잘하고 사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엉거라게 되고 아니 저는 사람 싫어요.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아니, 스님이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리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공부해 놔야 된다. 부정적인 것을 몇 페이지 보십시오 했더니 보더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같은 간목이라도 성질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공부를 해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 자, 을목은 경금에 대입해보면 그 성질이 정제요. 정제에 나옵니다. 간목은 편제고, 정제는 치밀하지요. 그리고 을목이 이렇게 세 글자처럼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을목이 세 글자처럼 꼬부라졌단 말은 굉장히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자. 간목은 쭉 뻗어서 쭉쭉쭉 나가잖아요. 누가 뭐 맞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머리를 대밀고 뭐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을목은 하다가 방해물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꼬부라서 갑니다. 뭐 한다? 자기 스스로를 주변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주변 상황에 맞게끔 을목이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을목의 성질이 굉장하게 주변에 민감하다. 그리고 주변에 적응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은 역시 부드럽죠. 간목에 비해서는 부드럽고 을목의 성질이 물상적으로 보면 혼자는 잘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등골처럼 이렇게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을목이 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옆에 간목이 하나 있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사주에 자기가 을목이 있는데 을목이 약한 사람은 옆에 간목이 있으면 좋다. 예. 그 뭐냐? 항상 그 사람은 든든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혼자 일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고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 크게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러한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을목도 역시 정관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심리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아까 말한 대로 정제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섬세하고 그리고 역시 에, 목은 인간관계에 좋다 그랬죠. 그래서 타인 배려를 합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항상 간목은 내가 최고다고 막 대장도로 하는데 을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바로 속에 겸손하고 예의가 있다. 역시 목은 원래가 인이잖아. 인. 우리가 말하는 예의 바를 인이 있습니다. 인인 예의가 있다. 그리고 을목의 성질이 오그라졌다 해서 주변과 뭘 잘해요? 적응을 잘하고 잘 어울린다. 그리고 간목은 감정적인 데 비해서 을목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순간 빠른 판단이 빨라요. 뭐 정제가 굉장히 빠릅니다. 순간 빠른 판단이 있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상황에 민감하단 말이죠.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의 하루속의 감목은 막 드러내는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 분위기에 순응한다. 분위기에 순응한다. 을목이 그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분위기에 순응한다. 부정적인 심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을목이 많을 때입니다. 한 60% 정도 을목이 5, 6개, 4개 이상 이렇게 될 때 부정적인 심리가 보면은 과장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 바로서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 의존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다. 남한테 자꾸 의지하려 하고 이기적이다. 이기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또 처세술로 있고 요거는 뭐 나쁜 좀 부정적인 심리보다는 조금 간사하다는 뜻으로서 처세술이 있고 정치적인 행동을 가합니다. 뭐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보기도 한다. 너무 처세가 좋죠. 또 한편 자책감이나 판단 능력 둔화로 감정적이다. 본래는 굉장히 판단 능력이 빨라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판단 능력이 둔화되어 있다. 그리고 신경이 어느 정도 있으면 주변에 조금은 민감한데 이건 너무 민감하다. 예민하고 까다롭고 주변에 민감하여서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페이지 간목,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병에 대해서 보면 병일간. 병은 어디서 봐도 환하게 보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쳐다봐도 흔하게 보이는 사람이더라. 자, 병화는 경금에 대입을 해보면은 그 병화는 경금을 극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평간적인 기질이다. 평간적인 기질은 원래 병화의 본래 바탕은 이처럼 빠르죠. 빠른 판단, 말도 잘하고 또 그 인이 예지신을 볼 때는 화는 예의가 바르다고 했잖아요. 예의가 있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평간적 기질이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일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렬함도 있습니다. 강렬함도 있다. 보통 긍정적이면 병화가 한 두 개 정도, 일주일에서 두 개나 한 세 개 정도까지 한 3, 40% 정도 발달되어 있으면 그 병화경이 발달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병화도 역시 간목은 쭉 나가면 병화는 활동적으로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이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간목이 화살표로 그린다면 병화는 화살표가 방사선으로 나간다. 그래서 굉장한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로 말하면 가로속에 활동적, 활발하고 가로속에 명랑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원래 하는 말을 잘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예의 바르죠. 예의 바르고 시비가 분명하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시비가 분명하다. 그리고 병화는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추진력, 적극적 성질이 있고 돌파력이 있습니다. 추진력과 있고 돌파력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역시 양호합니다. 대인관계가 양호하고 리더십을 갖춘다. 리더십을 갖출 때 아까 전에 간목도 리더십이 있다고 그랬죠. 또 병화의 리더십은 간목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진력, 적극적 돌파력 이런 거로 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사방으로 온 방사선으로 퍼져나가죠. 근데 병화가 천간에 두 개, 세 개 있다.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이 병화가 많으면은 지지에 사과도 포함됩니다. 많으면은 부정적 심리로서 자신을 너무 포장을 한다. 자신을 너무나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사치스럽게 하고 포장해서 남한테 막 보여주게 하고 분위기에 편성합니다. 두 번째, 역시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럽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속에 자기 주장이 또 자기 주장 강하면 타인을 무시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을 무시한다. 그리고 집착이 강하다. 특히 병화가 많게 되면 집착이 강하고 소유욕,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욕, 집착과 소유욕이 강해. 이기적으로 보인다.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성질은 대개 비견이 많을 때 그런 성질이 있어요. 집착과 소유욕이 강하다. 이기적인 보입니다. 요건 네 번째, 요거는 다혈질이고 조급하고 흥분을 잘한다. 요거는 병화가 사방으로 퍼지는 어떤 그런 성질이 많을 때에는 안 좋은 조금 지나치게 되면은 감정적이고 조급하고 흥분한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의 큰 차이가 음간은 이성적인 데 비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데 비해서 양간은 감정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식사이고 그래서 열정이고 조급하고 흥분을 잘한다. 사람들과 방만하게 어울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긍정적인 심리로서는 부드럽고 섬세하다. 좋습니다. 섬세하다. 정화는
병화는 큰 용광로와 같은 큰 불이란다면 정화는 은은한 촛불이나 전등불이나 또 정화를 해 에, 태양에 비유한다면 정화는 달에 비유할 수 하고 또 문명적이고 밤에 우리가 예전에 밤에 뭐 합니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을 뜻하고 공부를 뜻하고 고요하고 사색적인 것을 얘기하고 다른 달이 뜨면 생각이 많잖아요. 사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심리로 정하는 에, 부드럽고 섬세하다. 음간의 특질이죠. 섬세하다.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이다. 그래서 실제 정화일주의 여성분들 특히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되게 조용하고 온화한 분위기고 약간 여성적인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세 번째는 침착하고 가로수 침착하고 자신을 절제를 잘합니다. 예. 또 양가는 굉장히 절제를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정화는 침착하고 자신을 절제를 한다. 예의 바르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바르다. 타인을 배려한다. 배려하고 심성이 착하다. 정화는 그런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입니다. 반면에 정화가 너무 많아요. 예, 여섯 이렇게 많으면은 중간에 정화가 막 정정정 이렇게만 뜨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가로속에 예민하고 참 예민합니다. 너무 민감합니다. 예민하고 민감하다. 어, 그리고 타인의 말에 쉽게 동요되고 동요된다. 이거는 약간 비경급제가 많고 정화가 많으면 타인의 쉽게 동요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물상적으로 보면 병화는 뭐와 같다? 호롱불, 촛불, 별 있습니다. 별이 여러 개 착착 빛나면 주변을 확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롱불도 만약에 불이 막 있을 때 세 개, 네 개 있는데 주변에서 막 꺼지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주변을 막 살펴보고 그래서 주변에 예, 예, 그 분위기에 편성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비경급제가 많으면 아까 이 특징이 타인의 말에 음, 지금 이제 부정적인 우에서 병화를 우에 병화를 읽었습니다. 병화를 봅니다. 예민하고 민감하다. 부정적인 2번 타인에게 말에 쉽게 동요되고 동화된다. 좋습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다. 요거는 비견급제가 많을 때입니다. 비견급제가 정화가 많으니까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다. 이거는 비견급제가 많고 정화 일간이 많을 때 그 특징적입니다. 네 번째 상상력이 많고 순간순간 변화한다.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더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 무토는 그 연금이 들어가면은 연금을 예, 이렇게 생해주는 토생금하는 편인이죠. 편인기다. 편인기질이고 무토 자체는 중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굉장한 믿음이 강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긍정적인 심리, 토가 한동됐을 때는 긍정적인 심리로 중후하고 흔들미 없는 품격이다. 아주 그냥 당당하죠. 당당하다. 타인들을 이 큰 땅은 포용하잖아요. 포용을 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통솔하는 타입이다.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고 그러니까 타인을 포용하고 통솔하는 타입이고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고 이거는 대업을 성취한다. 그렇죠? 믿음직하고 가로속에 신용이 있다. 믿음 있다. 믿음 있고 신용 있다. 믿음과 신용은 같은 얘기. 믿음하고 신용이 은근한 통기로 가로수 인내심이 맞다. 왜?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려면 내가 땅이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무토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 부정적인 심리로 보면 융통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타입이더라. 이 주관이
강하고 고집불통이다. 요거는 비견급제가 많을 때문이죠. 행동이 느리다. 토가 많으면 행동이 느려요. 그리고 순간 대처 능력도 부족하다. 토가 자기에 되게 많으면 생각도 많고 이거 도대체 진행이 잘 안 돼.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 많아. 네. 또 네 번째, 토가 너무 많으니까 이 과시가 많아요. 땅이 넓고 하니까 자기 과시. 자만심, 공상 뭐 이런 것들은 비응급지가 많을 때 일어나는 건데 특히 토는 그런 능력이다. 자기 과시, 자만심과 공상이 있고 다섯 번째 고정관념 강해 자기 틀에 갇힌다. 고정관념 이거는 비응급지가 많은데 특히 토는 자기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비토. 자, 무토는 큰 땅인데 비해서 피토는 농토라든지 작은 땅, 뭐 꽃밭, 뭐 화분에 있는 흙 이런 식으로 작은 토양 또 식물이나 이런 것을 길러내는 뭐 농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경금에 대입하면 정인이죠. 정인. 정인은 뭡니까? 어머니 같은 품성이잖아요. 모든 걸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 같은 품성, 인자한 품성, 인자한 품성 이런 것을 생각하고 봅니다. 봤더니 긍정의 심리, 주관이 강하고 끈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왜냐하면 땅은 오랫동안 식물을 키워서 마지막까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하게 주관적이고 끈기가 강하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자기 관리에 나하다. 한 음간의 성질이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자기 관리에 강하다. 대인관계가 무난하고 토는 대인관계 무난합니다. 그다음에 수능을 잘한다. 비토는 특히 수능을 잘한다. 네 번째, 언어 능력이 대인관계가 좋아하려면 언어 능력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언어 능력도 있고 표현력도 뛰어나다. 또는 다섯 번째, 은근한 고집, 추진력이 뛰어나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기토는 은근하면서 추진력이다. 왜요? 땅에서 식물을 기르려면 봄에 심을 짜서 그 심으면 가을 거질하려면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할까요? 은근하고 고집 있고 추진력이 뛰어나다. 부정적인 심리,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럼 뭐냐? 순간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토가 너무 많으니까. 순간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무토와 같아요. 두 번째, 자기 감정을 감춘다. 토가 원래가 조금 발달돼가 한 두세 개, 이 정도 되면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는데, 이건 자기 감정을 감춰버려요.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타인의 억압에 가로 속에 스트레스가 많아.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에 많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억압하면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토가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이래라 간섭하면 스트레스 받아들고 막 터지버리고 겉으로는 활발해도 가로수에 마음 상처가 납니다. 마음 상처가 납니다. 비긴급제가 많은 사람이 비긴급제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을 잠시 적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자기에 집착을 해서 그렇고 자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한다. 많으면 자 일간 비견급제가 많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한다. 형제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네, 자기 친구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너무 길면 지금 장식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후에 뵙겠습니다. 네,